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광 원장입니다. 24년 시험 대비 GS 이수환이죠. 이제 GS 이수환 통합 천재 설계 시공 문제풀이 밴드 스터디 일주일 1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은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토요일날 다녀왔죠, 서울을. 그래서 이 특강을 했는데 그 특강으로 대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다 아시겠지만 문제를 다 풀진 않아요. 풀 필요도 없고 풀 시간도 없고 중요한 문제 위주로 풀어드립니다. 자, 그럼 이 책의 차례는 소방설비 기사 기출 이제 기술사 기출, 처음에는 기출 문제가 나와 있고요. 기출 문제는 다 보세요. 처음에는 풀어보시는데 이해도 할 때부터는 중복되는 문제다, 이건 내가 안 풀어도 되겠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X표를 하십시오. 그게 좋습니다. 이제 다만 기사 문제는 그렇게 X표를 과감히 좀 많이 하시고, 기술사 문제 중에 조금 이렇게 쟁점은 똑같아요. 사실 뜯어보면 쟁점은 똑같은데 조금 더 꼬아놓은 문제들 있죠. 그런 것들은 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출제 예상 문제가 있어요. 출제 예상 문제는 다 풀어보셔야겠죠. 그래서 끝까지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출제 예상 문제까지도 좀 중복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X표를 하셔서 결국 책을 좀 줄여 나가야 돼요. 이 서술형도 마찬가지. 서술형도 화자원장 성능 기준, 기술 기준 책도 굉장히 두꺼운 것 같지만은 사실 암기할 사항을 계속 줄여 나가면은 많이 줄어들죠. 노트로 쓰면 아마 50페이지 안에 들어갈 건데 처음부터 줄일 수는 없고, 이 기본서 바탕하에 기본서를 계속 반복해서 보고 밑줄 긋고 하면은 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미 특강에서 이 전체적인 것들을 전부 다 중요한 것들을 개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이 대기압을 단위환산하는 문제죠. 그래서 연생균 300mm H 지시하고 있다. 이것을 이 메타 물 수도로 바꾸라는 얘기죠. 그래서 760mm H는 10.33m이다. 그래서 단위 변화하면 되는 거고. 자, 절대압력, 게이지 압력. 자, 진공압이다. 절대 맞은 이렇게 외워도 되고, 진공압이니까 대기압에서 진공압을 빼주면 되겠죠. 이 절대 압력은 대기압에서 진공압을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맞은 이렇게 외우죠. 그래서 여기 있죠. 절대 마이너스 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진공압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기압보다 더 마이너스가 되죠. 대기압보다 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CO2 백몰이 방호구역에 방출되었다. 압력은 일정하고 방호구역 내 온도가 30도 상승했다. 결국 부피를 물어보는 것이고, 이 피부의 NRT 이상체 상태 방정식으로 풀면 됩니다. 근데 이 소방설비 기출 문제인데 소방 기술사에서도 똑같은 형태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다만 이제 소방기술사 같은 경우는 이 기사와 달리, 기사는 그냥 답만 이렇게 풀면 되겠지만 쉬운 거잖아요. 이것은 피부의 V는 피부의 NRT니까. 근데 이거 쉽다고 눈으로 하면 안 되고 이 계산기를 통해서 반드시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기술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피부의 NRT가 샤르르 법칙, 보일러 법칙,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전부 다 결합시켜서 피부의 NRT 공식이 나왔다. 그리고 이상액체 상태 방정식 아보가드로 법칙도 한 줄 딱 설명해주고, 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모든 기체의 부피는 오로지 몰수에 비례한다. 이 몰수에 비례하죠. n분의 w에 비례하잖아요. V는 이 압력과 온도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건 기체 상수고, 이런 것들 저처럼 이렇게 술술 나와야 됩니다. 자, 4번 이제 17회 때 나왔지만 볼까요? 1차 축 가압수가 2차 축으로 프랙션이죠. 이동했다. 개방되지 않았다. 밸브 2차 측은 대기압 상태고, 이거 하면 눈에 딱 그려져야겠죠. 이렇게 밸브를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시험을 풀 때는 이거 사실 그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되겠죠. 여기 2차 측, 여기서 보일러 법칙 적으니까 P1, V1은 P2, VT다. 이렇게 말로 쓰는 것보다 말로 하는 게 더 빠르고, 이 말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쓸 수 있다는 걸 했죠. 서술형도 마찬가지. 어쨌든 P1, V1은 P2, V2이다. 그럼 V2를 구하면 되겠죠. 다만 여기서는 이제 보일러 법칙이기 때문에 대기압이 고려가 되고요.
그래서 결국 P안은 뭔가요? 원래 대기압 상태였죠. 그래서 대기압 P안, V안은 이 2차 측 배 안의 최저가 3.2m 세제가 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돼 있겠죠. 사실 지금 여기 안 봐도 돼요. 그래서 P안, V안은, 그 다음에 P2, V2. P2는 뭘까요? P2 2차 측으로 지금 넘어왔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1차 측 압력이 다 넘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5.8kg 포스 플러스 1.043kg 포스겠죠. 대기압까지 고려해가지고 이거 곱하기 V2라는 얘기죠. 그래 V2는 결국 P2분의 P1 곱하기 V1이 되겠죠. 여기 나와있죠. 이렇게 했더니 V2는 결국 0.484 매우 쪼그라든 거죠. 그래서 헤드 말단까지 물이 송수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공기 만큼 남기고 여기까지 다 충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문제에서는 수화수의 양 메타 세제곱을 구하시오 V를 구하라 했으니까 전체 2차 배관 최적 3.2에서 4.83을 빼주면 되겠죠. 자, 이게 메타 세제곱 나왔으니까 무게를 구하라 했어요. 무게. 근데 킬로 뉴턴이죠. 그러니까 곱하기 메타 세제곱 감마, 여기는 킬로 뉴턴 9.8 킬로 뉴턴이겠죠. 9,800 뉴턴을 곱해주면 무게가 나올 겁니다. 자, 산소의 밀도, 이것도 P분의 nRT 식으로 구하면 되는 거고요. V분의 W니까 P분의 nRT에서 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기술사에서 이 계산하는 산수에 불과하고 이것만 쓰라는 건 아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상이체 상태 방정식에 대해서 전부 다 보일러 법칙부터 시작해서 쫙 소수를 해줘야 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V를 이상이체 상태 방정식 구하면 되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7번 20도씨 물 40g 화재 현장에 방사해 수증기로 증발, 이때 증발에 필요한 열량은 몇 킬로줄인지 계산하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구한다는 것은 20도씨에서 100도씨까지는 비열을 곱해주고 무게에다가 질량에다가 그 다음에 수증기로 증발됐고 수증기가 뭐 200도 300도가 올라왔다 이 말이 없으니까 잡념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40g 곱하기 잡념 539kcal per kg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그냥 이 물을 어떤 화재 현장이라 어떤 물건에 딱 뿌렸습니다. 그럼 증발한가요? 이렇게 안 하죠. 증발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증발에 필요한 열량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화재죠. 화재.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거꾸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래야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물을 그냥 어디다 딱 뿌렸는데 이것을 증발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은 뭔가. 자, 20도에서 100도씨까지 일단 올려야 된다. 이거 구하고 비열. 됐죠? 그 다음에 이놈이 또 수증기로 증발되면 잡열이 필요하죠. 그래서 잡열 구한다. 그러면은 증발할 것이다. 그러니까 열량이 나오겠죠. 증발시키기 위한 열량.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8번. 자, 드라이벌브, 건식밸브 나오죠. 1차 측 합수 압력이 0.4MPa, 2차 측 공기압이 0.07MPa 쭉 나와 있는데 문제 다 읽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 클래퍼, 그러니까 공식 노트가 지금 떠올라야 돼요. 계산 이론 다 하셨잖아요. 계산 이론. 그러니까 공식 노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공식 노트를 그냥 활용을 못하고 그냥 단순 암기로 생각하면 이 활용성이 더 작아집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식 노트로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으면은 이런 문제풀이가 재밌어질 수 있어요.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과 그 다음에 직접 이 답안 작성 연습인데, 답안 작성 연습할 때는 계산기 때려가면서 연습을 해야겠죠. 오로지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거 또 책 안 보고 한번 해봅니다. 저도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까지 보여버리네요.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이것은 파스칼의 원리인데, 이 파스칼의 P는 P2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밀폐된 용기 내에서 유체에 가진 압력 모든 부분에 동일하게 작용이 되니까 브레이크 생각하면 된다 했죠. 신발로 딱 브레이크 밟았는데 큰 타이어를 제어를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P는 P2이다. 근데 P는 A1분의 F 아니에요. 그리고 P2는 A2분의 F2가 되죠. 근데 F2는 A2가 커지니까 상당히 커지겠죠. 이걸 이용한 게 바로 파스칼의 원리예요. 자, 근데 이것이 건식밸브가 어떻게 이용되느냐. 건식밸브는 F2, 즉 2차 측 F2가 F1보다 더 최소한 같거나
F1보다 커야만 F1의 1차 측 값수가 넘어오지 않겠죠?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여기는 압력이 아니라 F1으로 됐어요. F1은 뭔가요? F1은 P1 A1이에요. F2는 P2 A2이고, 그럼 이거 공式쓰면은 F2가 결국 크거나 같아야 된다. F1보다. 근데 F2는 P1 A1이고 F1은 P2 A2이고, 자 F1은 P1 A1이란 거죠. 그러니까 특강할 때는 주간에 하니까 좀 저녁에 할 때는 한 번씩 좀 이렇게 제가 강의하다 멍 때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2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A2. 그래서 A2는 그냥 이거 빼고, 자 A2는 P2분의 P1 곱하기 A1이다. 이 식으로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간단해요. 여기 나와있죠. 여기. 맞겠죠? 자, 면적 구하고 직경은 면적을 구했으면 이놈이 4분의 파이 D에 적으니까 D에 적 루트 셔 D2는 루트 해가지고 구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여기까지 구별해가지고 파스칼을 올려 구별해가지고 1, 2, 3 제가 말씀드렸죠. 나와야겠죠. 보일러 법칙. 파스칼을 보일러 P1 V는 P2 V2다. 이거 구별해야 된다는 거. 이것은 압력 수조에 유지시켜야 될 압력.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요? 이것과 프랙션, 방금 본 거,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물 넘어간 거, 소화액제 저장용기에 이 저장할 때 필요한 압력 구할 때 뒤에 문제로 다 나옵니다. 자, 이거 바로 나오죠. 이건 또 보일의 법칙이잖아요. 자, 내용지 30m 압력 수조에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물이 여기까지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가 30m 세제곱이고 전체 압력 탱크, 그 다음에 여기 이 물은 20m 세제곱이고, 자 그런데 20m 세제곱이니까 보일러 법칙은 여기서 적용이 되잖아요. 기체니까. 그러면 여기가 현재 10m 세제곱이에요. 이때 압력이 0.75입니다. 근데 이놈이 수화수가 방사되고 물이 다 방사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방사가 되고, 이때의 압력은 0.35메가파스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V2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데어 스텝 V2를 구하라는 것도 아니고 방사된 물의 양이 얼마인지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구할까요? 자, 이 V2를 구합니다. V2가 이만큼이죠. 잘 보세요. 자, V2가 이만큼이잖아. 이만큼. 그쵸? 여기서 원래의 이 기체 최적 이놈을 빼면은 딱 이만큼 물이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그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V2를 구하는데 이것도 역시 P1, V는 P2, V2라고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V2를 구하니까 18.89가 나옵니다. 자, 18.89가 이만큼이라 했죠. 지금 이렇게 됐죠. 이 18.89에서 원래의 기체적 공기체적 10을 빼니까 이만큼이 나온다. 이게 바로 방사된 물의 체적이 될 것이다. 자, 계속해서 압력 수조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 압력 수조 이렇게 나오고 똑같은 문제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 보일러 법칙과 다음 조건을 이용해서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제해서 문제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P1 V이잖아. P1 V1 이거 이 물이 방사되어 있잖아요. V0고. 그러니까 P1 V1은 P2 V2다. 네, 대기압을 고려한 거니까.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P0가 압력 수조에 V0는 이제 원래의 압력 수조에 있던 이 기체 최적이고, P0가 유지시켜야 될 압력이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P 해가지고 P는 전향정이에요. 그래서 P1, P2 0.1메가파스칼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강 때도 말씀드렸는데 물이 전부 다 방사됐다. 물이 전부 다 방사되면은 이 압력 수조에 있는 압력이 다 빠져나갔을 것 같은데, 그래도 P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그래서 이것은 전향정이기 때문에 그런다 했죠.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도 이 방사시키기 위해서는 전향정이 그대로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 보면 압력 수제에 필요한 압력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은 수전의 유지압을 공개압력. 수전의 유지압을 공개압력은 압력 수제에 필요한 압력보다 더 큽니다. 자, 연속 방정식. 계산 문제가 제가 강의를 해보면 이 서술형 점검 실무보다 사실 한 2배는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더 힘듭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보통 강사분들이 계산 문제는 잘 안 하려고 하세요. 제가 아는 분들도 그렇고, 박 원장님도 이제 아는 분들이 다 그렇게 한다, 좀 안 하려고 한다, 좀 그런 부분이. 근데 다 안 해버리면 안 되겠죠.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자, 질량 보존 법칙은 쉬운 거니까 여러분들 보셔도 될 것 같고, 질량 보존 법칙에서 이제 이런 것들 기사 문제지만 사실은 등한시하면 안 되는 게 어렵지는 않지만, 길수학 문제에서는 그냥 차적 유량을 주지 않고 질량 유량이나 중량 유량 딱 주어지고 결국은 V를 구하게 하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최적 유량은 V는 4Q 파드제인데, 질량 유량은 V는 4Q가 아니라 4M이겠죠. 그 다음에 파드제 곱하기 질량이니까 로가 나오고, 중량 용량은 V는 4Q인데 Q가 아니라 이번에는 G가 나오겠죠. G, W 중량이니까 여기 W. 그 다음에 분모에 있는 이 파드제에서 파드제 곱하기 감마가 나올 겁니다. 감마. 자, 12번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되고, 13번도 살짝 풀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 Q는 여기 이 지점 Q2 플러스 Q3란 겁니다. 그쵸? 자, V2가 주어져 있고 이렇게 1지점 2지점이 됐으니까 여기는 Q 값을 다 할 수가 있죠. Q는 AV로,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Q1은 Q2 플러스 Q3니까 Q3의 유량과 유속도 결국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쵸? 결국 이렇게 해서 Q3까지 구할 수 있게 된다. 14번도 여러분들 풀어주시면 되고. 자, 15번. 자, 15번은 이게 길사가 아니라 기사 기출인데 좀 특이하죠. 특이한데 이게 만약에 나오면은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이 방법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 틀에 따라서 구하시면 됩니다. 결국 여기 보시면 15m 거리까지 방수할 때 방수량을 구하시면 Q는 AV잖아요. Q는 AV다. 이렇게 방수가 되는데요. 근데 이것은 이 낙하하는 운동과 이쪽으로 반드시 가는 운동을 결합시켜야 돼요. 그래가지고 V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A는 이 구경이 이제 주어져 있으니까 65mm 0.065m죠. 그래서 V를 먼저 딱 구해놓으면 이제 Q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V를 구해야 되는데, V를 구할 때 결국은 V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메타 퍼 세크. 자, 그래서 지금 뭐 아무 조건 유량도 없고 유량이 없기 때문에 V는 이렇게 단위를 보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간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이동한 이 거리를 구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수직 운동은 Y는 2분의 1 중력가속도 곱하기 T의 제곱이다. 이걸 이용해서 구한다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T를 구해요. 그래서 보시면 Y는 2분의 1 GT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의 높이는 주어져 있죠. 0.8m로. 그래서 자, Y 0.8 넣고 그 다음에 중력가속 넣고 하면은 0.4초가 나옵니다. 시간 구했죠. 자, 시간을 구한다면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시간을 대입해서 V를 구한다. 이 이야기는 여기 있습니다. 자, 수평 이동거리가 지금 15m라서 이 15m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란 거예요. 자, 근데 속도는 메타 퍼 세크잖아요. 그래서 메타 퍼 세크 곱하기 시간 하니까 세크 없어지고 메타만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시간을 구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이동한 이거 여기는 0.4초고 여기는 15m죠. 따라서 V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V 나왔네요. 자, 드디어 V가 나왔습니다. V는 37.5m/s이다. 이렇게. 그래서 Q는 AV로 이제 구하면 됩니다. A 구하고 그다음 V 대입해가지고 풀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쭉 그냥 여러분들이 풀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중량유랑이 또 나오죠. 이렇게 중량유랑 평균 속도, 그러니까 바로 올라나. V는 4Q 파드제 다 알고 계실 것이고 아까 했던 거. 자, 근데 여기서 중량유랑 V는 4G, 중량이니까 G잖아요. 파드제 곱하기 감마 이렇게 해서 다 구하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제 관리서 17회 때 나왔는데 바깥 지름이 있고 호칭 지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호칭 지름에 속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바깥 지름과 두께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두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바깥 지름은 실제 이 배관의 지름이에요. 그러니까 114.3이라는 얘기고, 이 두께를 마이너스해야 실제 이 구경이 나오겠죠. 근데 두께가 4.5라 있습니다. 근데 함정이죠. 여기 이놈도 빼져 있죠. 그러니까 곱하기 2가 돼요. 그러니까 4.5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구경을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한다는 거. 되셨죠? 그리고 이제 대입해서 풀면 되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A가 4분의 파이 A의 제곱인데 분모에 그냥 그대로 넣어놔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봤던 대로 4Q 파드제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요. 자, 또 쭉 넘어가고요. 이런 출제성 문제 자 해놓고, 자 베르니, 자 연소의 방정식 받고 베르니 방정식 봅니다. 보통 연소의 방정식을 따로 물어보거나 베르니 방정식을 따로 물어보는 문제보다는 연소의 방정식과 베르니 방정식을 두 개를 응용해서 결합시켜서 풀 수 있게끔 나오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소의 방정식에서는 주로 V를 구하게 만들고, 이 V를 이 베르니 방정식에 집어넣어 가지고 V1, V2 나오잖아요. 변수를 줄여가지고 뭐 델타 H라든가 압력이라든가 이런 걸 구하게끔 합니다. 자, 19번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 1지점, 2점, A지점, B지점, C점의 베르니 정리를 다 이용해서 식을 딱 세운 다음에 구하면 되는 거고, 쉬운 문제고요. 자, 20번. 20번도 결국은 베르니 정리인데 이렇게 글자로 써놓으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것은 진짜 주는 문제죠. 6점짜리. 자, 그래서 A지점 그 다음 B점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입상배가 그냥 위에 있다 했는데, 보통 우리가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1지점 2지점 나오는데 이거 똑같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1지점 2지점 똑같이 이렇게 흐르면은 흐르는 배관이니까 베르니 정리가 이용됩니다. 하등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평으로 이렇게 해놔도, 그림을 그려놔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지점 쓰고 2지점 쓰고 델타 H 쓰시고, 여기 문제 조건에 나와 있는 이 조건의 상수들 전부 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13m 위에 있다 했으니까 Z-Z2는 13m가 될 거예요. Z-Z2 13m. 그 다음에 A지점 압력 나와 있고 5kg 포스 나와 있죠. 그래 놓고는 B점에서 압력 여기는 또 파스칼로 구하라 했으니까 대입할 때 여기다가 식 세워가지고 대입할, 그러니까 답안지 쓸 때는 이것부터 써줘야, 베르니 방정식에 의해서 구한다 해놓고 반드시 그렇게 써야 돼요. 그렇게 쓰고 이걸 식을 써주고, 이제 집어넣을 때는 변환해가지고 넣어버리면 됩니다. 즉 5kg 포스 per cm/제곱미터를 파스칼로 바꾸면 돼요. 1kg 포스는 10332 메타 H2고 10135 파스칼이 되죠. 그래서 변환해서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남은 Z1, Z2는 나왔고, 그러면 결국 이걸 구하라는 얘기인데 V1과 V2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알 수 있게끔 보시면은 배관 4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경 나와 있으니까 유량을 주어지겠죠. 유량이 나와 있죠. 그래서 최정유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지점 4경 나와 있으니까 V1, V2 다 구할 수가 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로만 했지만 여러분들도 머릿속에서 이렇게 들어와야만 이 식을 세우고
써가지고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게 들어와 있어야지. 그런 거 없이 그 답안 작성부터 하려면 깝깝해 버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특강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하느냐만 나온 거잖아요. 이 계산기 두드리면서 연습하고, 그쵸? 그 다음에 이것도 A분의 Q로 쓰고 그냥 여기다가 A분의 Q로 써놓고 바로 17.24m/s 해도 틀렸다 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계산기로 해도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것도 더 쓰고 싶다 하면 쓰는 거고, 4Q V는 4Q 파드제 딱 써가지고 거기다 대입해서 푸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거 보시면 누가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자 PB라 했죠. 그러니까 감마가 이쪽으로 가버리죠. 감마가 이렇게 곱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감마 이놈 없어지고, 근데 이 감마와 여기 이것은 곱해져야겠죠. 이것들은 분모에 감마가 없으니까.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감마는 여기 남아요. 여기는 없어지고. 이런 것들은 사실 앞으로 하지 않을게요. 자 21번. 자 여기도 보니까 질량 유량이 나와 있네요. 그죠? 질량 유량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자 PB는 제로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관창처럼 생겨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ZB는 15m랑 갈 수 있고, 이거 그 다음에 이걸 지금 구하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PA 주어졌고 300kPa PA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VA와 VB를 구하려면, 자 질량 유랑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구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질량 유랑 V는 그러니까 뭐 VA, VB 이렇게 되겠죠. 4Q가 아니라 4 곱하기 15가 되겠죠. 4M이니까 아까 했던 거. 파 VA라면 여긴 DA 제곱 곱하기 밀도가 될 겁니다. VB도 마찬가지로 구하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다 집어넣고 HL을 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로는 이제 특별한 조건에서 이제 1000을 넣는 거고요. 자 22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1지점과 2지점의 베르누이 정리를 이용해서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 문제가 펌프가 여기 보시면 P1이 500파스칼 돼 있는데 이놈이 진공압인 경우는 마이너스 넣으면 돼요. 이것은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보세요. 결국 이제 1지점에 필요한 전향정 H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H로 정리하면 감마분의 P1 이렇게 쭉 되는데, P2-P1이니까 여기서 이 P2에서 P1을 빼게 되면 결국 전향정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여기 있는 압력이 비록 그렇게 큰 압력은 아니면 500파스칼이. 근데 이게 만약에 이 관로상의 펌프다 뭐 이런 말 없고, 그다음에 여기 진공압이다. 보통 이제 펌프가 관로상의 펌프가 아니라 여기에 수조가 밑에 있다 그러면 여기 진공압이거든요. 마이너스라면, 그러니까 진공압 마이너스라는 얘기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500 이렇게 되면 결국 플러스가 되죠. 그러니까 이놈이 커진다는 얘기는 결국 전향장을 키워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일까요? 결국 여기 이 문제에서 이 압력은 전향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전향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이게 만약 진공압이었다면 전향정을 괴롭히는 역할은 전향정이 더 커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관로상이고 그냥 500파스칼이 돼 있다는 겁니다. 진공압이란 말 없고. 자 23번. 자 23번 같은 경우는 별표 하나 해 놓으시고, 이거 숙제 하세요. 숙제인데
자, 어차피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 때는 여기 통합 천재에서 문제를 대부분 출제할 거예요. 그러면 23번도 출제될 확률이 높겠죠. 근데 그런 문제를, 기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문제와 해설을 전부 다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야, 이거 숫자를 외우도 외우란 말이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야만 진짜 공부가 됩니다. 문제가 이대로 똑같이 안 나올 텐데 이걸 외우란 말인가. 참. 그래서 제가 멘사 회원이잖아요. 왜 그런 걸 시킬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기본 연습을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그 프로야구 선수들 연습하는 거 유튜브 보면 요새는 뭐 구단별로 다 나와있지. 한번 봐보세요. 메이저리그도 마찬가지. 정말 기본적인 것들. 번트 투수가 앞에 그대로 정면으로 나온 거 수비 연습하고, 유격수도 연습하고, 플라이 연습도 아주 틀에 박힌 정해진 것만 합니다. 근데 실전에서 그런 타구들이 나온가요? 거의 안 나오죠. 근데 왜 그런 정형적인 것들을 플레이하게 만들까요? 모르겠어요. 논리적으로. 근데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숫자까지는 내가 도저히 못 외우겠다 하면은, 그러다 이 문제 틀은 그대로 암기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여기도 보시면 이 하류축 소화배관에서, 그러니까 상류치에 있고 하류치에 있다 했으니까 1지점, 2지점 베르누이 정리잖아요. 유속과 압력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문제 딱 답안지에다 딱 쓰세요. 이렇게. 그리고 베르누이 정리. 반드시 이거 써야 된다죠. 베르누이 정리에 의해 하류와 상류에 적용을 시키면, 이렇게 써주면 아주 좋은 답안이죠. V1 제곱 플러스 Z1은 감마분의 P2 플러스 2지분의 V2의 제곱 플러스 Z2 플러스 델타 H란 겁니다. 자, 이상 유체이다 또는 손실은 고려해야 한다, 이런 말이 없으면 델타 H를 고려를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상륙축 4경, 하류축 배관 4경 있고, 그 다음에 자, 유량이 안 보이네요. 4경이 40 확대반 상주의 유속과 압력 1.5m/s.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속을 아예 하나 주어졌죠. 그러니까 유량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번이라면 2번 해가, 그러니까 이걸 2번을 하고 1번에서 연소의 방정 써도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연소의 방정식에서 Q는 A1, V1은 A2, V2이다 써주시고, 그럼 여기 보면 4경 나와있고 상축 4경이 25고, 그 다음 사실 배관 유속이 나와있으니까 A 구할 수 있고 V 구하잖아요. 그래서 A1, V1으로 유량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유량값이 나와 있어요. 지금. 따라서 V1과 V2는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V2는 A2분의 A1 곱하기 V1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곧바로 Q 값을 아니까 V2는 4Q 파드제로 구해야 되고, 어쨌든 V1, V2를 다 구할 수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압력이 P1이 100kPa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V2, 그 다음에 이 하류축 P2를 다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국 이 식이 다 정리되고 나면 P2를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아까 우리가 델타 H를 고려해야 된다 했잖아요. 이 조건의 이상 유체라든가 또는 손실은 고려해야 된다, 이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델타 H가 남아있게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남아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 P2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델타 H를 알아야만 P2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확대 배관이라 했어요. 확대 배관. 이렇게 상류는 좁다가 하류에서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V 아니고 여기가 V2였죠. 그래서 K값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빠른 속도 수에서 느린 속도 수도 뺀다 했죠. V1 V2가 됩니다. 즉 2지분의 여기 2지분의 V1 마이너스 V2의 제곱이 바로 손실이 돼요.
이렇게. 근데 V1과 V2를 알 수 있으니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델타 H를 알 수 있게 되고 델타 H 넣어가지고 P2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튼 이것은 여러분들이 숙제로 한번 해보세요. 좋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풀어보면 아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좀 까가지고 응용돼서 나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길수학 문제가 특별히 뭐 어떤 없던 쟁점이 막 이상한 게 나온다기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기사나 관리사에서 봤던 이런 쟁점들, 공식 노트에 있던 쟁점들을 전제로 해서 풀 수 있게끔 나온다는 겁니다. 자, 24번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숙제입니다. 근데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한 문제고. 자, 25번. 자, 이것도 결국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A가 1지점이고 얘가 2지점이야. 이 지점에서의 이 압력을 계산하여 P2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도 베르누이 정리를 통해서 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필요한 경우에 연소의 반드시 동원하고 연소의 반드시 V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는 1지점 V와는 거의 제로가 될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1지점의 압력 P1도 제로입니다. 대기압이니까 변수가 많이 사라지죠. 그 다음에 Z2는 30m 마이너스 12m를 하니까 여기에 위치 수도는 18m가 되겠죠. 다 정리가 되죠. 그 다음 V1, V2는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역시 구할 수 있게끔 조건이 나와 있을 거예요. 유량이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배관의 구경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우리가 여기도 1지점에 어떤 구경을 상정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여기 배관의 구경 100mm, 0.1m는 나와 있고 그 다음 유량까지 나와 있으니까 Q는 A1, V1는 A2, V2잖아요. 그러니까 A2, V2에서 V2를 구할 수 있으니까 V2는 4Q 파드 J, D는 D2겠죠. 이걸 구할 수 있으니까 결국 다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V는 어차피 제로가 되니까 구경을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고요. 26번도 여러분들이 숙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 예상 문제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것처럼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유속을 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유속을 구하면은 베르누이 정리해서 유속값을 알 수 있게 되고 기타 다른 압력이라든가 위치 수도는 또 조건이 나와 있겠죠. 아니면 필요 없게 해가지고 구할 수 있게 합니다. 아까 이제 특이한 게 델타 H를 못 구했는데 델타 H를 확대간 손실 수두값 즉 2지분의 V1-V2의 제곱으로 구하게끔 했다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내일은 베르누이 방정 응용 관련 문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체에서 좀 이렇게 자세하게 문제를 다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거의 40분이 지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30분을 넘지 않도록 문제를 좀 추려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습을 하실 때는 이 치열하게는 안 풀어도 되니까 최소한 문제는 좀 읽어줘 보세요. 문제를 읽고 내가 이걸 해답을 바로 보지 마시고 이걸 내가 어떻게 풀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정도만 연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듣고 나서 복습을 할 때 비로소 답안 작성을 해보세요. 제가 특강 때도 말씀드렸지만 연습장에다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답안지 진짜 우리가 시험 본 답안지 이 형식 있잖아요. 이 복사를 하시든 몰라든 뭐 비싸게 답안지를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복사를 하세요. 복사하셔가지고 거기다가 반드시 필기구도 여러분들 시험장에 써야 될 필기구 있잖아요. 뭐 이 제트스트림 저는 이제 추천을 해야 되는 그런 걸로 반드시 답안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해설 보고 그대로 답안 작성을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하시고, 복습하는 요령을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하시고, 화장실 간다거나, 아니면 산책을 한다거나, 잠깐 뭐 걷는다거나, 그, 뭐 사무실 주위 근처. 그러면서 내가 방금 이 강의도 듣고, 그 다음에 이 복습하면서 써봤잖아요. 답안작서. 이것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때가 진짜 공부예요. 그러면 이렇게 떠올려 보면 내가 막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막히는 부분을 다시 책을 찾아보거나 더 생각해서 이렇게 떠오르게 되면 그게 진짜 공부가 됩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